나는 아버지의 사원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총알은 그의 가슴을 뚫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는 내 진짜 이름을 속삭였기 때문이다. 광의 피를 이어받은 자식, 이틴 후계자. 그날 밤 서울의 비가 내리쪼이는 골목에서 나는 고아원의 문을 영원히 닫았고 복수의 불꽃을 피워 올렸다. 하지만 그 불꽃이 나를 삼킬 줄은 몰랐다. 왕좌는 피로 물든다. 그리고 나는 그 피의 일부였다. 배신당한 피, 갚아야 할 빚.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무자비했다.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이름은 김지훈, 그게 전부였다. 부모라는 단어는 동화책 속에서만 나오는 환상이었고 매일 아침 깨울 때마다 빈 침대가 나를 비웃었다. 보육원 원장은 늘 말했다. 지훈아, 내 부모는 사고로 돌아가셨어. 하지만 내가 강해야 해.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상처였다. 나는 12살 때부터 알았다. 세상은 약자를 삼키는 괴물이라는 걸. 고아원 생활은 지옥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후원금으로 장난감을 샀지만 나는 청소와 설거지로 하루를 버텼다. 학교는 더 나빴다. 부유한 아이들은 나를 고아 새끼라고 불렀고 나는 주먹으로 대답했다. 싸움은 내 유일한 언어였다. 16살에 나는 고아원을 탈출했다. 아니, 쫓겨난 거다. 원장이 너 같은 애는 사회에 나가서도 망할 거야 라고 소리치며 문을 쾅 닫았다. 그날 나는 서울의 뒷골목으로 들어섰다. 배고픔이 나를 삼켰고 생존이 나의 새로운 부모가 되었다. 처음 일자리는 건설 현장이었다. 낮에는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쳐 팔았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20살이 되던 해 나는 더 큰 세계에 발을 들였다. 클럽 블랙 로터스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게 된 거다. 그곳은 서울의 상류층이 숨긴 어둠의 놀이터였다. 재벌 2세들이 마약과 여자를 사들이는 곳, 나는 그들의 비밀을 지키는 문직이었다. 하지만 비밀은 결국 나를 물어뜯었다. 그날 밤 클럽은 평소처럼 소란스러웠다. 네온 불빛이 피부에 달라붙고 베이스 소리가 가슴을 울렸다. 나는 문 앞에서 서 있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다. 나이 40 후반, 회색 정장을 입고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나를 힐끔 보았고 그 시선에 무언가 익숙한 냄새가 났다. 너, 이름이 뭐지? 그가 물었다. 김지훈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으로 사라졌다. 그게 처음이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며칠 후 클럽 매니저가 나를 불렀다. 지훈아, VIP 룸으로 가. 특별 손님이다. 나는 문을 열었다. 그 남자가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위스키 잔이 놓여 있고 그의 옆에는 젊은 여자가 기대어 있었다. 앉아, 그가 말했다. 나는 앉았다. 내 얼굴을 본 순간 알았어. 내 피가 흐르는구나. 그의 말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물었다. 그는 웃었다. 차가운, 계산된 웃음. DNA 검사해봤어. 내 어머니는 내 첫사랑이었지? 하지만 그녀는 자살했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내밀었다. DNA 결과, 가족 등록부 사본. 그의 이름은 최태준. 한성그룹의 회장, 서울을 쥐락펴락하는 광이었다. 나는 그의 사생아였다. 어머니는 그의 비서였고 임신 사실을 숨기다 쫓겨난 후 자살했다. 그는 알았지만 무시했다. 왜 이제야? 내가 소리쳤다. 아들아, 이제 내가 필요해. 내 적손이 위태로워. 적손. 그의 합법적 후계자, 장남 최민준. 나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곧 증오로 물들었다. 그날 밤 그는 나에게 돈을 주고 사라졌다.
1억 원 이걸로 새 삶을 시작해라. 하지만 잊지 마은의 피는 왕의 피다. 나는 그 돈으로 클럽을 그만두고 변호사를 고용했다. 과거를 파헤쳤다. 어머니의 일기, 고아원 기록.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더 깊은 어둠이 있었다. 어머니의 자살은 사고가 아니었다. 최민준의 어머니, 계모 이정희가 개입했다. 그녀는 태준의 재혼 상대, 야심만만한 여자. 그녀가 어머니를 몰아넣었고 태준은 눈 감아 주었다. 나는 분노로 타들어갔다. 고아원에서의 굴욕, 골목에서의 고통 모든 게 그들의 배신 때문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복수.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나는 왕좌를 빼앗을 거다. 최태준의 피를 이어받은 진짜 후계자로서. 서울의 밤은 더 깊어졌고 내 그림자는 길어졌다. 첫 번째 움직임은 은밀했다. 나는 이름을 바꿨다. 이제 나는 한지훈이다. 한성그룹의 하청업체에 취직했다. 낮에는 서류를 나르고 밤에는 민준의 일상을 감시했다. 그는 플레이보이였다. 클럽에서 여자들을 사귀고 회사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노렸다. 하지만 그의 약점은 명백했다. 마약. 블랙 로터스에서 본 그 습관. 나는 증거를 모았다. 사진, 녹음. 그리고 계모 이정희. 그녀는 더 교활했다. 자선 모임에서 미소를 짓지만 뒤에서는 주식을 조작했다. 한 달 후 나는 태준을 다시 만났다. 그의 사무실, 한성타워 77층. 창밖으로 서울이 펼쳐져 있었다. 아버지 은혜가 불렀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준비됐나?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민준과 정의를 파헤쳐야 해요. 그는 웃었다. 그게 내 왕좌를 위한 첫걸음이야. 그날, 그는 나에게 그룹의 내부 자료를 줬다. 비밀 계좌, 뇌물 기록. 복수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이 피해 게임에서 나 자신도 희생양이 될 줄은. 복수는 맛있었다. 처음에는 나는 한성그룹의 하부 조직에서부터 파고들었다. IT 부서 직원으로 위장해 서버에 접근했다. 민준의 이메일, 그의 마약 거래 내역. 모든 게 손에 잡혔다. 밤마다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아 계획을 세웠다. 먼저 민준을 무너뜨려. 계모는 나중에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처럼 간단하지 않았다. 민준을 처음 본 건 회사 카페테리아였다. 그는 완벽했다. 이탈리아 수제 슈트, 시계는 롤렉스. 직원들은 그를 작은 왕이라고 불렀다. 나는 커피를 들고 다가갔다. 최 부사장님, 자료 가져왔습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너아이 그 무시가 나를 자극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차에 GPS를 달았다. 그는 강남 클럽으로 갔다. 블랙 로터스. 익숙한 냄새. 다음 날 나는 태준에게 보고했다. 민준이 마약을 합니다. 증거 있어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새끼. 내가 키운 건데 그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아니라 계산이 스쳤다. 지훈아, 이걸 이용해. 민준을 압박해서 주식 일부를 넘기게 해. 나는 충격받았다. 복수가 아니라 권력투쟁. 아버지, 이건 제 어머니에 대한 복수예요. 바보같이 왕좌는 그런 감정으로 지키지 않아. 그 말은 나를 흔들었다. 태준은 왕이 아니었다. 그는 괴물이었다. 자신의 피를 버린 자,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민준을 압박했다. 익명 이메일로 증거를 보냈다. 포기해. 아니면 세상의 공개의. 민준은 당황했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누구냐? 이 새끼가. 그의 눈은 붉었다. 나는 마스크를 쓰고 골목에서 만났다. 내 어머니의 비밀을 아나?
그녀가 내 어머니를 죽였어. 민주는 웃었다. 아버지의 첩의 새끼. 내가 뭘 알아? 그녀는 자살했어. 우리 집이 왜? 그 순간 진실이 흘러나왔다. 이정희는 태준의 재혼 후 첫 부인의 흔적을 지우려 했다. 내 어머니는 증인이었다. 그녀가 임신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정희는 약을 타서 자살로 위장했다. 민주는 알았지만 입을 다물었다. 엄마를 지키는 게 내 의무야. 그는 말했다. 나는 주먹을 날렸다. 그의 코피가 튀었다. 의무. 내가 내 삶을 훔쳤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민주는 나를 쫓았고 나는 도망쳤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동맹을 찾았다. 박수연. 한성그룹의 재무팀 직원. 그녀는 민준의 전 연인이었다. 민준은 쓰레기야. 나도 배신당했어. 그녀는 내게 내부 정보를 주었다. 정희의 해외 계좌. 나는 그녀와 가까워졌다. 밤늦게 사무실에서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수연의 눈빛에 무언가 있었다. 연민. 아니, 더 깊은 것. 한 달 후, 첫 타격이 들어갔다. 민준의 마약 스캔들이 터졌다. 언론은 한성그룹 후계자 마약 의혹으로 도배되었다. 주가는 5% 하락. 태준은 민준을 소집했다. 나는 문박에서 엿들었다. 이 새끼, 내가 왜 이래? 태준의 고함. 민준은 울었다. 아버지, 누군가 함정이에요. 정희가 끼어들었다. 태준 씨, 이건 음모예요. 외부 세력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웃었다. 이제 내 차례야, 계모. 하지만 복수는 대가를 요구했다. 수연이 사라졌다. 그녀의 집은 텅 비었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자발적 실종지라는 답변. 민준의 지시였다. 그는 나를 경고했다. 또 다른 이메일, 다음은 내 목숨. 나는 공포에 떨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태준에게 갔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민준이 날 죽이려 해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지훈아, 이건 내 전쟁이야. 왕이 되려면 피를 봐야 해. 그날 밤 나는 총을 샀다. 검은 시장에서. 무게가 손에 익었다. 복수는 이제 감정이 아니라 무기였다. 서울의 거리는 더 어두워졌고 내 그림자는 적의 그림자와 겹쳤다. 총은 차갑게 빛났다. 나는 그것을 보며 어머니의 사진을 떠올렸다. 고아원에서 유일하게 간직한 물건. 그녀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눈에는 슬픔이 스며 있었다. 지훈아,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그녀의 일기에서 나온 말로. 하지만 그녀는 곁에 있지 않았다. 정의 때문에. 나는 수연을 찾았다. 그녀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수연이가 민준한테 협박당했어. 돈으로 입막음. 나는 분노했다. 수연은 내 유일한 빛이었다. 그녀와의 밤, 우리는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었다. 키스, 포옹. 지훈 오빠, 우리 같이 도망칠까?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사라졌다. 민준의 희생양. 다음 타겟은 정희였다. 그녀의 자선 갈라. 한성 호텔 볼룸, 서울의 엘리트들이 모였다. 나는 웨이터로 위장했다. 검은 조끼, 쟁반에 샴페인. 정희는 무대 위에서 미소 지었다. 한성그룹은 사회를 위해 헌신합니다. 청중이 박수쳤다. 나는 그녀의 잔에 독을 타지 않았다. 그건 너무 쉽다. 대신 나는 그녀의 핸드백에 USB를 넣었다. 주식 조작 증거. 갈라 후 그녀의 차를 쫓았다. 강남대로 네온이 번쩍이는 밤, 그녀의 펜트하우스 앞에서 기다렸다. 이정희 씨, 내가 불렀다. 그녀는 놀라 돌아섰다. 누구세요?
내 과거를 아는 사람, 나는 USB를 내밀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내 어머니를 죽인 대가야? 주식을 포기해. 아니면 세상의 공개에 그녀는 떨었다. 태준 씨가 알면 그가 날 버렸듯이 너도 버려질 거야. 정의는 무너졌다. 그녀는 울었다. 나는 그냥 왕비가 되고 싶었어. 그 여자가 태준의 마음을 훔쳤으니까 그녀의 고백은 충격이었다. 어머니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준의 진짜 사랑. 정의는 질투로 미쳤다. 약을. 내가 그녀가 인정했다. 나는 총을 꺼냈다. 죽여, 그녀가 물었다. 아니. 내가 스스로 무너지게 할 거야. 다음 날 정의의 스캔들이 터졌다. 한성그룹 회장 부인 주식 조작. 주가는 폭락. 태준은 분노했다. 그는 나를 불렀다. 지훈아, 내 짓이냐? 네, 나는 솔직했다. 어머니의 복수예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 이제 내 차례야. 민준을 처리해. 그의 말은 명령이었다. 왕의 명령. 민준과의 대면은 폭풍이었다. 그는 나를 납치했다. 폐공장, 한강 변은의 새끼, 감히, 그는 나를 때렸다. 키가 입안에 고였다. 내 엄마는 창녀였어. 아버지가 실수로 나는 웃었다. 실수. 내가 태어난 것도 실수지. 우리는 싸웠다. 주먹, 발길질. 하지만 민주는 약했다. 마약이 그의 몸을 갉아먹었다. 나는 그를 제압했다. 항복해. 왕좌를 양보해. 민주는 울었다. 아버지가 날 버려? 너 때문에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동요했다. 그는 형이었다. 피가 같은. 형, 왜 어머니를? 엄마가 시켰어. 난 그냥 따랐어. 트위스트였다. 민주는 꼭두각시. 정의의 꼭두각시. 나는 그를 풀어주었다. 하지만 다음엔 죽여. 수연이 돌아왔다. 그녀는 살아 있었다. 미안, 지훈 오빠. 민준이 협박해서 우리는 안겼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태준의 호출. 이제 내가 후계자야. 기자회견 준비해. 왕좌가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림자가 드리웠다. 정의의 복수.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더 강해졌다. 기자회견 날 한성타워 로비, 플래시가 터졌다. 태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내 진짜 후계자를 소개합니다. 최지훈, 청중이 웅성거렸다. 나는 무대에 섰다. 정장, 미소.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민주는 뒷자리에 앉아 나를 노려봤다. 정의는 없었다. 그녀는 도망쳤다. 해외로. 회견 후 나는 사장실에 앉았다. 내 자리. 직원들이 절했다. 최 사장님, 그 호칭이 낯설었다. 하지만 권력은 중독이었다. 나는 개혁을 시작했다. 부패 청소, 직원 복지. 주가는 반등했다. 언론은 광의 귀환이라고 썼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왔다. 어머니의 얼굴, 피로 물든. 수연은 내 곁에 있었다. 오빠, 이제 행복할 수 있어. 우리는 강남 아파트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지훈아, 이게 정말 내가 원한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민준이 움직였다. 그는 정의와 연합했다. 그녀의 해외 자금으로 나를 공격했다. 해킹, 루머, 사생아 스캔들. 나는 반격했다. 변호사를 동원, 증거 제출.
민주는 체포되었다. 마약과 뇌물. 법정에서 그는 나를 봤다. 동생. 내가 날 죽였어. 그의 말은 칼이었다.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형제. 우리는 피의 적이었다. 태주는 법정을 지켜봤다. 무표정. 좋은 일 했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다. 정의의 최후는 드라마틱했다. 그녀는 돌아왔다. 공항에서 나를 기다렸다. 지훈 씨, 거래할게. 내가 내 어머니를 죽인 증거를 줄게. 대신 민준 살려. 나는 웃었다. 늦었어.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든 편지. 어머니의 유서. 태준을 용서해. 그는 사랑했어. 나는 무너졌다. 복수의 뿌리가 흔들렸다. 그날 밤 태준과 대면. 아버지, 왜 어머니를 버렸어요? 사랑했어. 하지만 왕좌가 더 컸어. 그의 고백. 그는 알았다. 모든 걸, 정의의 범죄도, 내 존재도. 너를 버린 건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총을 꺼냈다. 그럼 이제 끝내요. 방아쇠의 손가락. 하지만 쏘지 않았다. 왕이 되세요. 하지만 혼자. 왕좌는 외로웠다. 나는 사장으로서 한성그룹을 이끌었다. 주식은 상승, 적들은 사라졌다. 하지만 빈자리가 컸다. 수연이 떠났다. 오빠, 이 피의 맛에 중독됐어. 나 없이 살아. 이 그녀의 말 위 나는 붙잡지 않았다. 사랑은 복수의 적이었다. 민주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동생, 우리 형제였어. 엄마가 미안해. 나는 불태웠다. 정의는 자살했다. 뉴스에서 봤다. 한성그룹 전 회장 부인 극단 선택. 그녀의 유서. 나는 왕비가 될 수 없었다. 공허했다. 복수는 승리지만 승리는 텅 비었다. 태주는 병들었다. 병실에서 그는 말했다. 지훈아, 내가 왕이야. 하지만 왕은 외로워. 나는 울었다. 아버지, 왜 이제야? 늦었어. 하지만 내 어머니를 사랑했어. 미안. 그의 죽음은 조용했다. 장례식, 서울 전체가 애도했다. 나는 왕이 되었다. 하지만 트위스트. 태준의 유언. 비디오. 지훈아, 모든 게 내 계획이었어. 너를 불러들인 건 민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어머니. 그녀는 배신자였어. 태준 그룹을 팔려 했어. 위충격. 어머니가. 유서가 거짓. 나는 조사했다. 진실. 어머니는 정의의 음모에 빠지지 않았다. 태준이 그녀를 버린 건 그의 야망 때문. 하지만 유언은 거짓. 태준의 마지막 복수. 나를 괴물로 만들기 위해. 나는 무너졌다. 왕좌에서 내려왔다. 민준을 풀어주고 그룹을 나눴다. 그는 용서했다. 형제, 우리는 포옹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최종 트위스트. 나는 떠났다. 서울을. 작은 마을, 바다 앞.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수연의 편지. 오빠, 임신했어. 우리 아이, 기쁨과 공포. 나는 돌아갔다. 하지만 민준이 기다렸다. 지훈아, 아버지의 진짜 비밀. 내가 태준의 아들이 아니야. DNA 재검사, 어머니의 연인, 다른 남자. 태준은 알았지만 이용했다. 나를 무기로.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총을 들고 민준을 마주쳤다. 왜 이제? 아버지가 시켰어. 내가 왕좌를 차지하게. 우리는 싸웠다. 총성이 울렸다. 민준이 쓰러졌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형, 미안. 그는 웃었다. 이게 왕좌야.
경찰이 왔다. 나는 체포되었다. 재판. 살인이 하지만 증언자, 수연. 자위였다. 민준이 먼저, 나는 풀려났다. 하지만 왕좌는 잃었다. 그룹은 분열되었다. 결말, 나는 수연과 아이와 살았다. 작은 집, 평범한 삶, 하지만 밤마다 꿈, 피해 왕좌. 복수는 끝났지만 질문 남았다. 나는 괴물인가, 피해자인가? 왕인가, 고아인가? 독자는 선택하라. 이게 정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인가?